조선 궁중비사. 쓸쓸한 만년을 보낸 출궁 궁녀의 삶. 궁녀는 궁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궁녀는 궁 안에서 죽을 수 없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궁녀가 숨을 거두면 쪽문을 통해 은밀하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궁녀는 산채로 궁 밖에 나와야만 했는데 궁녀의 출궁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궁녀가 병들거나 늙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둘째는 나라에 큰 재난이나 우환이 있을 때, 셋째는 궁녀가 죄를 지었을 때였습니다. 본래 궁녀는 종신제라 죽을 때까지 궁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나이가 60이 넘으면 죽간에만 근무했는데 몸이 쇠약해져 이조차 버거워지면 출궁을 당했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병이 깊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출궁된 궁녀들은 친정으로 보내지는데 이를 위해 친정 식구들의 궁 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극심하거나 궁궐의 우환이 이어질 때에도 궁녀들을 내보냈는데 이 경우는 나라에 재난이 혼인하지 못한 처녀들의 원한이 모인 결과라는 속설 때문에 보통 젊은 나인들이 출궁되었습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환관들도 부인을 들이고 가정을 이루도록 했으며 특히 가뭄은 처녀들의 원한 때문에 일어난다고 여겨졌는데 이런 속설은 오래전 중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오제시대 이후로 중원의 역대 왕조에서는 가뭄이 생기면 궁녀들을 방출했는데 당 태종은 가뭄이 심해 메뚜기 떼가 창궐하자 메뚜기를 씹어먹으며 백성들을 독려했고 궁녀 3,000명을 해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조선에도 전해져 조선 태종은 제위 15년 6월 5일에 당 태종의 고사를 들어 궁녀 몇 명을 내보냈고 세종 역시 제위 원년에 궁궐의 방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밖에도 현종 10년인 1669년에 10여 명, 숙종 11년인 1685년 2월 29일에 25명, 영조 26년인 1750년에 45명의 궁녀를 가뭄 때문에 궁 밖으로 방출했습니다. 간혹 가뭄이 아닌 특별한 이유로 궁녀를 풀어준 일도 있는데 효종 5년인 1654년 9월에 궁녀가 처지를 비관해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하자 이를 가엾게 여긴 효종이 궁녀 30명을 해방시켰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방출된 궁녀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출궁 이후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는 궁녀들의 한 해 궁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태종 때 가뭄 때문에 방출된 궁녀들이 매우 공공하게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세종이 이들을 다시 궁궐로 부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출궁 궁녀 중에는 목숨을 바쳐 수절한 이들도 있었는데 정조 15년인 1791년 7월 16일 궁녀 이씨에게 수칙이란 자기와 정렬이라는 칭호가 내려졌습니다.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7월 1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1791년 청건용 56년 궁녀 이씨에게 수식이란 자귀와 정렬이란 칭호를 내리다. 궁녀 이씨에게 수식이란 자귀와 정렬이란 칭호를 내리고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수칙이 시지가라는 편액을 달게 하였다. 이 당시 도성 서문 밖에 흐트러진 머리에 더러운 얼굴로 문 밖을 나가지 않고 한 노파에게 의지해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노파는 옛날 궁인이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면서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경영관 가운데 상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상이 궁인을 보내 그를 찾아보게 하였는데 노파가 그 찾아온 뜻을 짐작하고 스스로 진술하기를 저 방 안에 있는 여인은 내 이질이다. 나는 일찍 과부가 되어 궁중에 들어가 일을 했는데 조카도 그때 나이 10여 세 역시 나를 따라 궁궐에 들어가 경진년에 경모궁에 침소를 모셨고 그게 얼마 안 되어 나와 조카는 궁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다. 소천어동에서 이리로 이사 온 것도 10여 년이 되었다. 조카는 이모년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폐인이 되어 세수도 하지 않고 빗질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이불로 몸을 감싸고 방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애도 보지 않으며 심지어 대소변을 보기 위해서 문 밖에 나간 일도 없고 개 10여 마리를 길러 도둑을 막았다. 이웃집에 불이나 불길이 집으로 번졌으나 그래도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웃 사람들이 감동하고 기특하게 여겨 다투어 불을 꺼서 죽지 않았다. 지금 나이 45세인데 머리가 이미 백발이 다 되었다. 조카와 내가 내력을 밝히지 않아서 사람들은 나를 조카의 어미로 의심할 뿐 감히 말하지 못하니 이는 내 죄이다 하였다. 궁인이 그 얼굴을 보자고 청하자 노파가 말하기를
명을 받고 다시 오면 보여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였다. 궁인이 돌아와 그 실상을 아뢰니 상이 대신 예조 당상 한성부윤 등을 불러 만나보고 묻기를 나는 그 마을에 정무를 세워 표창하고 싶은데 예법상 과연 어떻겠는가 하니 좌의정 태제공이 아뢰기를 이는 뛰어난 행실입니다. 그 집과 마을에 정무를 세우는 것을 그만둘 수 없겠습니다. 하고 예조 참판 이용재 참외섬해수 한성부 좌윤 홍명호 우윤 이정훈 등은 태제공의 말처럼 특별히 정무를 세우자고 요청하였다. 판윤 홍옥은 아뢰기를 이 일은 민간의 일과 달라서 정무를 세우는 것은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무를 세우는 것은 충신과 연려에게만 해당되니 이 두 경우의 줄은 칭호를 무턱대고 주기는 마땅치 않다. 단지 아무개의 집이라 써서 그 마을에 들어가고 그 문전을 지나는 사람들이 아무개가 사는 곳임을 알게 하면 이것으로 될 것이다 하고 전교하기를 지난번 오부에서 혼인을 하도록 권하는 일로 인해 성문 밖에 관연한 처녀가 있는데 그 일을 감히 제기하지 못하고 그 말을 차마 전하지 못할 처지이며 그의 나이는 30세로서 이웃마을에 그 소문이 퍼지고 관부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을 비로소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뒤로 거의 침식을 잊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생각에 어떤 일을 만나던 정당하게만 처리하면 될 뿐이니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야 어찌 모두 돌아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난처한 점이야 어찌 한두 가지 뿐이겠는가 하였다. 아무튼 이 말을 들은 뒤로 심려가 많이 되어 한밤중에도 여러 번 일어나곤 하였다. 그러다가 엊그제 늙은 궁인을 보내고서야 비로소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았는데 그 뛰어난 사적은 비록 삼강행실에 올리더라도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이다. 정무를 세워 표창함으로써 좋은 풍기를 심고 싶은데 여관에 좋은 칭호의 수식이란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칭호를 내려야겠다 하고 드디어 얼음에 오두막집 앞에다 문을 만들고 술치기 시지가라는 편액을 달도록 명하였다. 이어 정관에게 명하여 정청을 열어 자규를 봉하되 단망으로 추천하고 그 풍기는 종이 품에 해당하도록 하였다. 쌀과 비단과 돈을 넉넉히 주어 생활의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얼마 후에 또 소천 어동의 집을 사주고 문액을 옮겨 세우게 하였다. 정리하면 10살 남짓 나이에 이모를 따라 입궁한 이 씨는 어느 후궁의 지밀 라인으로 일했는데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출궁된 이후 10여 년 동안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칩거하며 세수도 하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정조는 정절을 지킨 이 씨의 행동을 가장하게 여겨 정문을 세워주고 자기와 칭호를 내렸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짓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 문무백관이 입을 모아 칭찬하고 왕조차 삼강행실도에 올려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죄를 지은 궁녀도 가차없이 출궁을 당했는데 실록에 따르면 영조 10년인 1734년 9월 27일에 어기를 훔친 궁녀를 특별히 감형하여 섬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영조실록 39권 영조 10년 9월 27일 기의 첫 번째 기사 1734년 청옹정 12년 어기를 도둑질한 궁녀를 특별히 사형해서 감형하여 섬으로 귀양 보내라고 명하다. 어기를 도둑질하여 팔아먹는 궁녀가 있었는데 일이 발각되었다. 법으로서는 사형의 처함이 마땅하였으나 특별히 사형해서 감등하여 섬으로 귀양 보내라고 명하였다. 비슷한 일로 임금의 물건을 훔쳐 사랑하는 남자의 머리에 씌워주었던 궁녀를 세종은 가차없이 처형에 처했는데 영조가 너그러운 임금이었는지 세종이 가혹한 임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양 간 궁녀는 대개 관비로 지내며 노역을 해야 했고 혼인은 절대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출궁된 궁녀들은 사후에 화장되었고 일부만 무덤이 마련되었습니다. 궁녀들의 무덤은 주로 한성 주변에 조성되었는데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기사는 쓸쓸한 만년을 보낸 출궁 궁녀의 삶이었습니다.